9월 27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동안 기다리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장마판에 힘을 좀 내면서 사실 장기 연휴 무려 6거래일 동안 증시가 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수급이 들어올지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오늘 환율도 장중에 135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선물 매도 시장에 또다시 거의 3조 원 가까운 매도세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현물을 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채권 시장과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이 비중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매도세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다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장마판에 기관 금융 투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을 끌어올려줬고, 그동안 워낙에 하락이 크게 나왔던 2차전 종목들이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오늘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증시 주변 지표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쉬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상 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이슈, 뭐 아들 헌터 바이든 이슈,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파산, 그리고 의료 노조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그 외 다른 지정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기 민감주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5대 품목이 다 경기 민감주예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내수 시장도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우리가 잘하고 기업이 잘하고 누군가 투자가 잘하고 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라든가 최근 우리나라랑 동조화되고 있는 게 대만이죠. 대만도 전체적인 이 무역의 거의 40%가 반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란 말이에요. 자동차 10%, 석유화학 1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게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코스피는 2450포인트가 정말 큰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완전한 바닥. 여기 이탈하면은 그냥 바닥 다음 이 레인지가 2300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작년에 그렇게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잘 나왔다. 다만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지 여기에 강한 매수 주체들이 주도주를 만들거나 수급을 끌어당긴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거래대금도 15조 원을 하회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연말 동안에 악재가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는지 가장 중요하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좀 푸셔야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저는 6개월 동안 10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증시 이슈를 올려드리긴 하겠지만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증시가 흔들리니까 이제 머니 마켓 펀드 MF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도 좀 해야죠. 네, 왜냐면은 이 투자 자산을 많이 분배할수록 좋습니다. 네, 많이 분배할수록 리스크들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좋다. 저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의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올해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개선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특히 우리가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들이 상반기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높은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한 주가 비싸다. 이 한 주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수익을 많이 본 종목들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주주들이 많이 워낙에 지차는 종목들이랑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좀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도주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될 것이고, 결국 주도주들이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은 연말까지 계속 테마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 랠리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내가 가진 대형주들의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 중소형주를 빠른 회전율로 대응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또 뭐 사실은 장 초반에는 하락 마감 하나 했는데 장마판이 갈수록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대형주들이 여기 보시면은 뭐 크게 올라간 게 없죠. 네,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정도도 최근에 다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에코프르비엠이 뭐 크게 상승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워낙 크게 하락이 나왔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반발 매도 심리, 특히 알테오젠이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누가 계속 알테오젠 목표가 15만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뭐
악재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한 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지금 월화수 3일 썼어요. 그러니까 월화수 3일 동안 가장 강세가 나온 게 정치 테마주. 살 게 없다 이거예요. 네,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정치 테마주는 30% 먹을 수가 없죠. 네, 무섭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재료가 정말 끝났으니까 네, 보유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입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들이 오늘도 협동로스 많이 끌어올렸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딱따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과연 이번 두산 로보틱스가 한번 딱따상을 기록해 볼 수 있을 건지도 모르고 좀 재밌는 점이 20억 이상 고용자 상자가 무려 1200명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최근 IPO 시장에 많이 투입을 한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딱따상 한번 나올 수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되면은 네, 상장 이후에 로봇 대장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재밌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냐, 두산 로보틱스냐. 이게 대장이 되는 순간 이등주목들은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실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뭐 또 로봇 관련 테마주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독일 연방교통국에서 BMW를 레벨 3 자율주행 허가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점 요구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이슈 일정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네, 추석 연휴를 저희가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네, 외국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디 좀 스트레스 다 푸시고 네, 주식은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만 보시고 좀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연휴 때는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큰 이슈 없으면은 주간 증시 그리고 뭐 추가적인 일정들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